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가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증시 한 달 동안의 흐름이 어땠고 또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박곤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증시가 노동절 연휴로 휴장인 만큼 8월 증시 흐름과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는 1.2% 올랐고 S&P 500 지수는 2.9%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 올랐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2.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8월에는 올해 상반기와는 다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고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8월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1.1% 하락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 대비 13% 넘게 떨어지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강하게 나오며 주식시장은 오히려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기업들 가운데 90%가량이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고 특히 헬스케어와 기술 섹터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또한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며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고 언급한 것에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성장주들이 가치주보다 상승 탄력을 받은 가운데 러셀 1000 성장주는 3%가량 오르며 1% 정도 오른 러셀 1000 가치주 대비 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섹터별로 살펴보면 금융주가 8월 한 달 동안 5% 오르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110 베이시스 포인트가량으로 확대되며 은행들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 가운데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또한 금융 섹터에 이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8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들 가운데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소파이 등 비대면 분야의 IT 기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모더나와 화이자 등 해외 백신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고 비트코인 관련주와 지수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8월 한 달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1위는 아마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액은 1억 8,7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한 달여간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순매수 2위는 알파벳으로 1억 2,900만 달러어치를 매수했습니다. 알파벳은 2분기 매출이 월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한 달여간 6% 가까이 오르며 올해 들어 빵주 가운데 가장 우수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회사채 ETF인 iShares iBox 투자 등급 회사채에도 6,200만 달러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해당 ETF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연간 2에서 3%에 이르는 월 배당주입니다. 8월 초에 금리 인상 우려 속에 하락세를 보였던 해당 ETF의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모여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테마 가운데서는 코로나 백신주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모더나는 순매수 종목 4위, 그리고 화이자는 7위를 차지했고 노바백스도 12위를 기록하며 백신 개발업체들이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글로벌 백신 기업에 대한 매수 주문이 급격히 증가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부스터샷 승인도 백신 기업들의 이익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8월 한 달 동안 6.5% 올랐고 화이자는 7.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이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도 늘어났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한 배로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와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등이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도 매수세가 모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순매수 9위를 차지했고 페이팔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비트코인을 10만 개 이상 보유하며 민간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자사 계정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매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미국 주식인 테슬라와 애플은 8월 들어 매수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8월 들어 서학개미는 애플을 전체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1억 200만 달러치 이상을 팔았고 테슬라는 8,500만 달러 이상을 순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유럽 증시는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가 지연될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9%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8%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68% 올랐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가격은 서아프리카 국가인 기니 쿠데타 여파로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 속에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한 가운데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68달러 선에 거래되었고 브렌트유는 72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달러 인덱스가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0.4% 내린 1,826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욕 증시 2021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3대 지수 YTD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다우 지수가 한 해 동안에 지금 15.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9%, S&P 500 지수가 2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대 지수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로 S&P 500 지수를 보통 꼽는데 S&P 500 지수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S&P 500 지수 정말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54번의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YTD 기준으로도 20% 넘게 오른 상황인데요. 이런 S&P 500 지수에 대한 월가 애널들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바라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IB 가운데 UBS는 지난주 S&P 500이 내년 말까지 5,000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UBS의 글로벌 자산 최고 투자 책임자는 현재 미국 내 자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면서 S&P 500 지수가 내년 6월쯤에는 4,800을 또 내년 말에는 5,000까지 찍을 거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이 아니라 이제 내년 말에 대한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죠. UBS가 5,000선 최고치를 지금 전망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까? 네, 사실 UBS가 강세장을 전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선 UBS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아질 거라고 봤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저축량이 늘어났다면서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증가해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업들 역시 이런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최근 각종 투자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기업들의 실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연준이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테이퍼링과 별개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UBS는 연준이 테이퍼 텐트럼을 막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8월 고용보고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더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의견들이 맞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매크로 헤지 펀드인 크레스캣 캐피털의 전망이었습니다. 크레스캣 캐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알려진 케빈 스미스가 현재 미국 증시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숨어 있다면서 S&P 500이 최대 4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날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주시해야 될 5가지 리스크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우선 팬데믹 사태 이후에 미 증시에 급격하게 몰린 자산을 우려했습니다. 스미스는 투자자들이 군중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현재 미 증시에 많은 자본이 모여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투자자들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2000년대에도 이 같은 현상이 목격됐다면서 투자자들이 기본 원칙과 펀더멘탈을 무시한 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투자 전략에는 하방 위험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연준과 각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미스는 비현실적인 성장 기대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스펙을 필두로 밈주식, 또 가상화폐 등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네, 투자자들이 이런 지나친 기대감을 품고 있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스미스는 이런 상품들이 매출과 순이익 등의 실적에 비해 고평가받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했을 때 현재 증시가 과거 대공황과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면서 이런 시기의 증시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53% 가까이 빠졌다고 분석했습니다. UBS가 내년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5,0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과는 반대로 크리스케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S&P 500 지수가 올해 42%가량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42%는 상당히 큰 하방 압력인 것 같은데 다른 우려사항은 또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우려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제롬 파월을 비롯해 연준 인사들이 나서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미스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면서 향후 고용시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최근 벌이고 있는 기업 규제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게임, 교육, 부동산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까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스미스는 미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와 연관성이 크다면서 중국 기업들이 흔들릴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크리스케 캐피탈이 주목한 상품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그 부분까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우려사항을 전함과 동시에 조언도 함께 밝혔습니다. 스미스는 투자자들이 불안정한 증시 환경에서 금과 또 은 같은 상품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스미스는 현재 금과 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펀드 역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몇 개월 동안 가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금속 업체들 역시 이 수혜를 같이 복게 될 거라고 덧붙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S&P 500 지수가 올해 신고가를 54번 경신한 가운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엇갈린 흐름들 나오고 있다는 점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 6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급했던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 750만 명이 혜택을 잃게 된 건데요. CNBC는 실업수당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혜택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연방 의원들 사이에서 노동절 이후 팬데믹 혜택 프로그램을 연장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미국의 기업 공개 규모가 이미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4개월간 90에서 110건의 IPO가 예상된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IPO는 375건으로 예상되며 1,250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환경 신발 브랜드 올버즈나 안경 유통회사 와비퍼커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기업들의 IPO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이후 12년째 7.25달러로 유지되어 온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요. CNBC에 따르면 미국 국민 71%가 이런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업 인수합병 M&A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에만 M&A 규모가 5천억 달러였고 올해 누적으로는 4조 달러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사모펀드 등의 충분한 재원으로 글로벌 M&A가 활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소식입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이 발표된 후 베이징 거래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총 66개 소형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10에서 30%씩 상승했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습입니다.
폭스바겐 CEO 디스는 미넨에서 열린 IAA 자동차 쇼에서 2035년 내연기관 퇴출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쉽다면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산업을 폭스바겐의 핵심 미래 사업으로 둘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BBC 소식입니다. 이케아는 코로나와 브렉시트, 운전사 인력 부족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케아는 영국과 아일랜드에 위치한 모든 22개 지점들이 재고의 10%만큼 생산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니는 알루미늄 생산의 재료인 보크사이트를 공급하는데 지난해 5,270만 톤을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보크사이트의 대중국 최대 공급국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슈엔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자 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가은 캐스터, 미국의 코로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7월부터 빠르게 늘었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그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5일 현지 시간 외신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901명으로 2주 전에 비해 7% 는 반면 입원 환자는 12%, 또 하루 사망자는 1,544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 접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고 일부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남부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절 주말은 확진자가 비교적 적었던 지난 현충일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러스로부터 거의 독립에 가까워졌다라고 선포를 했던 7월 4일 독립기념일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현지 시간 6일부터는 미국 내 실업자에게 지급되던 연방 실업수당 750만 명분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 이 조치가 수백만 구직자의 삶을 뒤엎을 수 있는 데다가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뮤 변이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백신 부스터샷 관련한 승인 소식도 쑥쑥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습니까? 네, 미국의 부스터샷 관련한 새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FDA의 자문기관이 오는 17일 화이자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화이자 부스터샷이 9월 20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고 3차 부스터샷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데이터도 제출을 해서 접종 개시일까지 시한을 맞출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스터샷은 2차를 맞은 후 8개월 뒤에 접종을 받게 됩니다. 한편 모더나는 데이터 제출과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최대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나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따로 승인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더나 부스터샷 승인은 연기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화이자 부스터샷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 중이며 몇 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도 살펴봤지만 백신 관련주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투자의 관점에서 좀 관련주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백신 수혜주들 관련해서 현재 주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년까지 코로나 백신 시장은 200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라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이 영국에서는 62%, 또 미국에서는 53%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해가고 있지만 전 세계 평균은 28%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34%, 인도네시아가 14%, 또 베트남은 2.8% 정도로 각 나라별로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달라서 수요 또한 상이하게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면 화이자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화이자를 백신에 맞은 사람이 9,5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가 6,600만 명, 또 얀센이 1,400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엔테크와 손을 잡았던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과 정식 승인, 또 이번 부스터샷 승인에서 가장 빠르게 진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백신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으로 유명하고 또 배당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가는 $202까지 또 14.6% 정도의 성장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백스는 아직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군이 없지만 올해 하반기 3, 4분기 중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 승인을 신청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어서 부스터샷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가는 $305로 현재 주가에서 1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리더에서는 추가적으로 독일에서 본사를 두고 있는 큐어백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큐어백 백신 역시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로부터 2억 도스 이상의 선구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 또 18세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68로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홍성진 캐스터와 함께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20%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이 포브스에 의하면 가장 S&P 500 지수의 랠리를 이끈 주역이 모더나라고 합니다. 올해 등락률이 지금 300%에 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학개미들도 많이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에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백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들어 국내 서학개미들 순매수 상위 종목의 백신 관련주 이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4위에는 모더나, 또 7위에는 화이자, 12위에는 노바백스가 오르면서 이 세 기업이 서학개미 8월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글로벌 백신 기업에 대한 매수 주문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도 관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부스터샷 승인 진행 상황 등 백신 소식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실리콘밸리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이버 보안 향상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버 보안이 관심을 받는 건 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인데요. 재택근무 등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면서 일단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택근무에 이용되는 직원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고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공격하는 사이버 위협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지난 5월 최대 송유관 업체 중 하나인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 회사는 텍사스에서 뉴욕에 이르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매일 1억 갤런 이상의 휘발유 등을 운송하고 있는데 송유관 압력 센서 등을 통해 연료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앙 시스템이 마비된 거죠. 이로 인해 연료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휘발유 선물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조사에 관여하는 등 사회적 반향이 매우 컸는데요. 미국 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핵심 인프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사이버 공간을 육성하고 정부가 규범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엔 연방정부의 보안 대책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사이버 보안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고요. 지난 7월 28일에는 핵심 인프라 제어 시스템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개선 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을 소집해서 민간 부분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당부했죠. 구글은 11조, 마이크로소프트는 23조 원을 사이버 보안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실 기업들도 사이버 보안은 최대 고민거리인데요. 컨설팅 기업 PwC의 지난 1월 설문에 따르면 사이버 위협은 북미 지역의 금융, 테크 기업 CEO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그와 함께 사이버 보안 위협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보안 관련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들을 유망 기업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데이터 제공업체 피치북에 따르면요.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스타트업에 전 세계적으로 99억 달러가 투자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투자 총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투자액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고요. 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평균 기업 가치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특히 데이터 암호화, 인증, 제어 및 저장 모듈 등에 중점을 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은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네스컵은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요. 데이터 복구 및 보호 전문 업체 루브릭도 9억 2,700만 달러, 개인정보 플랫폼 스타트업 원트러스트는 9억 2천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밖에 통합 클라우드 보안 관련 스타트업인 레이스워크엔 6억 달러, 오픈소스의 취약점을 식별하는 보안 분석 툴을 개발하는 SNYK엔 5억 4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 이 정도 금액을 투자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뜻입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 기술이 다른 기술 부문과 융합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초 100조 원 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화제가 된 스타트업이죠. 온라인 결제 처리 플랫폼 업체 스트라이프는 최근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을 출시해 이 분야 선도 기업인 옥타, 트롤리우 같은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사이버 보안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사이버 보안 관련한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실제로 애플과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 인종차별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흑인 남성이 등장한 영상을 본 페이스북 사용자가요. 영장류에 대한 비디오를 계속 볼 것인가 이런 알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백인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흑인 남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원숭이 등 영장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페이스북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용자 관련 사진, 영상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AI를 통해서 얼굴 및 사물인식 알고리즘을 학습하고요. 과거 검색 및 시청 습관을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계속 볼 것인지 묻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AI 기능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페이스북은 지난주 금요일 AI 성능을 개선했지만 완벽하지 않다면서 허용할 수 없는 오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시스템이 인종 관련 편견을 나타낸 건 처음은 아닌데요. 2015년 구글 포토는 흑인 사진을 고릴라로 분류하기도 했고요. 당시 구글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최근 개인정보 규정 위반으로 아일랜드에서 300억 원 상당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 왓츠앱이 문제가 됐습니다. 왓츠앱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용하는지 또 페이스북과 어떻게 공유하는지 등에 대해 EU 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왓츠앱의 전 세계 이용자는 약 20억 명이고요. 왓츠앱은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애플 역시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어떻게 보면 선의로 발표한 건데 애플이 최근 아이클라우드에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음란물 사진을 포착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고요. 이에 애플은 지난 3일 아이폰 유저 대상으로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진 감지 기능을 도입하려던 정책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황정수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월 7일 화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부터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기술과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행사인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그룹은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수소 사업의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 전지 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국제수지 잠정치와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쟁 동향이 발간되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8월 외환 보유액과 7월 경기 동향지수가 발표되고 중국에서는 8월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독일 뮌헨에서는 모터쇼가 오늘부터 12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로 이번 행사에서 현대모비스는 30여 종의 미래차 핵심 부품을 전시하고 친환경 경영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로존의 2분기 GDP 3차 추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